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한 주의 마감 우리 증시는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 초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애플리케이션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차단한다는 소식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1시간 저희가 모든 전략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승부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265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수익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이죠. 수익 출두형 아메거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을 또 맞이했습니다. 근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 들려왔습니다. 뭐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돌아오는 우리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메거사 전문가와 함께 먼저 한 주 우리 증시부터 정리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살짝 꺾여가지고 네. 이제 뭐 체감상 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던 그러한 날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증시는 좀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체감하기에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했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가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증시는 빠졌지만 환율도 같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강력하게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환율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수출하는 기업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지금의 이 원화 강세의 흐름은요. 어떤 흐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의 선호, 달러 자체는 이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한다는 것은 안전자산의 이 선호도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성 자산의 이 선호도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 거의 뭐 6천조에서 7천조 정도의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단 말이죠. 그 여파가 이제 천천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는 선진 자본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자본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뭐 시장을 강력하게 흔들 만한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외환 시장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빠른 회복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부터 살짝 눌렸지만 지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에 이제 지지를 한번 받아준다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서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이 많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투자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린다, 매수세가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뭐 배터리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등등 많은 이슈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상 명절 전주는 항상 그렇게 뭐 좋은 강력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명절 전주는 좀 이제 지켜만 주더라도 상당히 저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을 해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코스피, 코스닥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든 상승하든 상승할 종목들은 다 상승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이 테마를 먼저 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드렸는데, 지금 뭐 그린 뉴딜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방탄 관련주도 올라가고, 계속 이게 순환매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오늘도 이제 그 관련주들 좀 이제 준비했다 말씀드리겠고, 항상 우리는 내일 모레의 흐름이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이 흐름을 이제 항상 선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극한 수익에서 짚어드릴 거니까 향후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와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큰 그림, 큰 수익을 위한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해봤고요. 그럼 돌아오는 다음 주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투자 포커스 맞춰볼까요? 네, 거의 뭐 한 4주 정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네, 그거 이제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추세 확인. 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그거랑 이제 미중 간의 이 갈등. 요 두 개. 고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두 개가 이제 계속 지금 주요 포인트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내려가고, 사실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는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미중 간의 이 갈등이 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예사롭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냐 못 끼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근데 이미 나왔던 이슈란 말이죠. 네, 과거에 이제 언제죠? 한 4월달, 5월달. 그때 이미 2차 미중 무역 분쟁을 해가지고 이미 시장이 좀 한번 출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또 이제 반사익 관련주도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중 간의 이 갈등은 크게 이제 시장에 영향 끼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빠지더라도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시장이 빠지면 바로 그냥 올려주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그냥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고객 예탁금도 20조에서 거의 뭐 60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던 종목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정책주들 이 순환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정책주 또는 이제 그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잘 눈여보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종목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특별히 공개되고 있는 극한 수익 도전주가 있죠. 그 흐름 짚어보면서 먼저 추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먼저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 저번 주에 이제 강조드린 종목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안 나와가지고 예, 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 당장에 좋은 흐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을 뭐 정리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특히 이제 9월달, 8월 말에서 9월달까지 우리 시장을 좀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테마가 바로 이제 그린 뉴딜 테마였단 말이죠. 이 그린 뉴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죠? 바로 정책주 테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동국 SNC나 또는 유니슨 이런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테마가 또 이제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그린 뉴딜 관련주 올라간다고 해서요. 과연 동국 SNC라는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지금 600% 이상 올라온 종목을 지금 여기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유니슨 같은 종목들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의 뭐 한 700%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잡을 것이냐 사실 이런 데서 잡기는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 말고 다른 정책주인 이제 이 데이터 이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선침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 데이터 솔루션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나서요. 거래량 없이 계속 눌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딱 터져주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정고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뿐만 아니라 오픈 베이스도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흐름,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 이제 보안 관련주들,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살짝 상승했는데 지금 또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재차 상승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못 냈다. 20% 30% 또는 이제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 내가 매수하지 못했다 하시면 이제는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을 좀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미 지금 네이버 데이터 공룡인 네이버에서 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 상당히 좀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이슈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종목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도 나올 것이고 어차피 이 4차 산업혁명은요 모든 것이 뭐 5G가 됐든 AI가 됐든 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들을 꼭 주목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렇게 보안 관련 종목들이 지난 목요일에 좀 대거 급등하거나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라온시큐어 역시도 그날에 또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추가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일단은 목표가를 제 라운시큐 4,5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4,200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좀 배가 고프다. 목표가는 돌파시켜야 되는데 좀 이제 살짝 힘이 약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과연 라운시큐어가 지금 이제 8%밖에 못 올라갔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계속 IT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이 발전하면 보안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IT 기술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 또는 이제 보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시대라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 돈의 이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돈의 이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거든요. 결국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저장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야 데이터를 잘 지켜야 그게 돈이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시큐어, 이 보안 관련된 종목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긍정적인 것이 지금 20선과 60선, 21선과 61선이 아직까지는 데드 크로스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21선이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려고 이제
이제 골든 코스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충분히 4,500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디지털 유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 4,8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라운드 시켜보면 주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지금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홀딩하셔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가 지난 목요일에 또 들썩이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추가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AS에 봤는데요. 오늘 또 짚어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한 2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제가 좀 강조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못 가죠. 네. 그래가지고 여행주 그리고 이제 항공주 거의 뭐 이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은 업종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항공주와 이제 여행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 하락할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안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좋은 여행이.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 치고요. 상당히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터지더라도 미리 준비 잘 해놨다는 것이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만약에 줄어드는 흐름이라든지 또는 끝나는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그 부분을 준비를 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터치는 못했어요. 아직 터치 못했는데 충분히 목표가 돌파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주봉 월봉 중기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바닥권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는 14,000원짜리 종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5,000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이 구간의 절반, 10,000원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면요. 그러면 이제 빠른 회복 탄리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그것이 항공업종, 그다음에 이제 여행업종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바닥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참 좋은 여행 이 종목 좀 이제 주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점에서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참 좋은 여행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 10,000원 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극한 수익 도전주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말지 여러분들 고민되시다면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챙겨드리고 전망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 보고 또 접근하신 네. 건가요? 네네네.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아, 네, 7,920원에 30%요. 7,920원에 비중 30% 두산 네.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라서요. 대응 네. 전략 채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암행어사 네, 전문가님. 네, 한번 보도록 두산 하겠습니다. 인프라코어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하셨네요. 아마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두산 건설이랑 두산 인프라코어랑 살짝 이제 매각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이 회사를 파는 것도 회사를 매각하는 것도 물건을 파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뭐 물건을 팔 때 싸게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비싸게 팔고 싶으세요? 비싸게 팔고 네, 그렇죠. 싶죠.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살려고 하는 그런 주체와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간에 아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 조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서는 어차피 팔려고 이제 내놓은 상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매각은 성사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잡음들이 들리지만 어차피 이제 두산 그룹 자체에서는 매각을 안 하면 이제 채권단의 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흐름을 보면 매각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3,000원에서부터 벌써 이제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6천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9,000원 정도는 한번 넘기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좀 이제 최대치 이제 보시면 이제 9,000원 네. 돌파하는 것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 들어요.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계속 이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니요,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이게 그러시구나. 8,580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네네.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래도 한 9,000원 정도에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각은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네. 좀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들고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마음 편하게 있다가 한 9,000원 네네 그렇게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매도를 같아요.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풀어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고민되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35,000원에 40%요. 매수 가격 35,000원이요? 네. 비중 40% 매수하신 지 네. 좀 되신 종목이시네요. 그래 조금 됐어요, 지금. 작년에. 네.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 기다리신 네. 만큼 저희가 전략 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비중 40% 두고 계시고요. 매수 가격 35,000원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네, 좀 이제 오래 되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4만 왜냐면 원 넘더라도 올라가서는 난팔 보기 안 그렇게 됐네요. 욕심 부리시다가 또 살짝 내려와가지고 또 속상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폴더블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네. 폴더블 관련주고 그리고 이제 이 폴더블 관련된 매출이 지금 뭐 2분기, 3분기에는 딱히 매출로 잡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분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매출이 좀 이제 크게 잡혀가지고 영업이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4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이 없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핸드폰의 흐름을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통신 수단이 옛날엔 삐삐였지 않았겠습니까? 네. 삐삐에서 네.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진화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뭐 이제 카메라 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핸드폰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 스마트폰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네. 스마트폰이 이제는 폴더블까지 발전한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이 새로운 핸드폰이 나타난 것이고 새로운 제품이 나타난 것이고 이 새로운 제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크게 상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였던 인터프레익스가 4년 동안 6,800% 올라가는 것처럼 또는 이제 BH가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부품주로서 그 2,000%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관련된 종목도 지금 세경 하이테크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까지 들고 오셨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를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은 아니겠지만 기다릴 만큼의 절반 정도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날 흐름이라고 생각 듭니다. 이번에 또 삼성 갤럭시 뭐 폴드 같은 경우도 또 새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폴드 Z 같은 경우에도 새로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경 하이테크는 그 중에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이왕 이렇게 빠진 거 차라리 저 같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비중 10%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지금 그게 40%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청자님 세경 하이테크 대응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문자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드림 시큐리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4,300원에 비중 20%입니다.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라고 질문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좀 움직였었죠. 네네. 기다리면은 좀 좋은 수익까지 연결해 갈 수 있을까요? 네,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하루 매수해가지고 물리셔가지고 좀 걱정하시는데 네. 제가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보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지금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거든요. 만약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라면 이 종목은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차피 매수 심리가 계속 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 돌파도 충분히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원 돌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음 중에서요. 앵커님 너무 좋아요. 일양약품 풀어볼까요?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95,4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상한가 갔는데 더 갈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문자하면서 일양약품 딱 눈에 띄는데요. 더 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은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근데 10만 원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져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20%짜리 상승이 나왔는데 충분히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매수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충분히 9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능할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최대한 고점에서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95,000원, 1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95,000원 되면 이제 수익까지 잘 연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 풀어볼까요? 다음에는요. 이분의 고민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좀 많이 왔는데요. 꼭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만 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손절을 할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렇게 문자를 주셨겠어요. 부광약품 좀 도와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광약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고점에서 한번 상승시키고 빠지고 상승시키고 빠지고 또 상승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쓰리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쓰리봉이 완성이 될 때 거래량이 빠진단 말이죠.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쓰리봉 만들 때 이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빠지기 때문에 손절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는 손절가는 28,000원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이탈 시 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28,000원 구간 잘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손절 가격을 잘 챙겨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2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8,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수익에 대한 마음 저희가 전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행원수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도전주 어떤 전략인가요? 네, 일단은 요즘에 좀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다 뭐다 해가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실적을 잘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은 MI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MI텍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30억 정도인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57% 이상의 효과를 좀 이제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57% 이상의 흐름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FDA에서 좀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식도 스텐트 관련된 품목 2개를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유망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기 추세를 봤을 때 월봉상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이 정도 3개월 정도의 상승 추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제 2개월 정도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봉도 계속 저점을 들어올려주면서 양봉이 무려 주봉상 하나 둘 셋 4개 양봉 4개가 연속으로 떴다는 것이죠. 일봉상 양봉이 4개 뜨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주봉상 양봉이 4개 떴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매수 심리가 계속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 흐름 보도록 할게요. 일봉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이 음봉이 몸통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항상 급등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자, 9월 17일자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19.76%짜리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음봉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죠? 다음은 양봉이 나올 차례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 고가 9월 15일자 고가를 또 이제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봉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FDA 관련된 글로벌 모멘텀 확보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눈여겨보겠다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한 5,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목표가 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그만큼 계속 주가 상승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슈가 붙어주면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명절 전에 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최대한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수익 한번 확보하실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수익 전략을 위해서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MI텍이었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5,500원, 손절 가격은 3,800원 제시해 주셨으니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가 공개됐습니다. 극한! 자, 그럼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는 제가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영업이익 부분, 특히 매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공개할 기업은요. 작년 전년 대비 거의 뭐 영업이익이 200% 이제 상승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 딱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그린 뉴딜, 두 번째 디지털 뉴딜, 세 번째 일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가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부은 그러한 이제 정책이 일자리거든요. 근데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주 수남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들이 관심 못 가지는 이 정책주를 미리미리 선점하신다면 그럼 이제 남들이 관심 가질 때 그때 이제 팔 수 있는 조례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년 대비 200%의 상승의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테니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이 시간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강의가 있죠. 암행어사 전문가의 포인트 강의 만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신경은 반갑습니다. 암현사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명절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이제 명절 전과 명절 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앉아서는 명절 전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제시해드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에서는 명절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런 이슈와 그런 종목군들을 좀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명절 이후의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명절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길래 명절 이후를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일 갈 종목, 내일 모레 갈 종목 그런 것들만 이제 계속 찾는다면 그럼 이제 항상 이 투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조급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1년 뒤 또는 6개월 뒤 또는 한 달 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도 있고 그런 항상 좋은 수익을 냈던 통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극한 수익에서는 바로 이 명절 이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이 부분들을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2020년도는 이 글로벌 이슈들이 항상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슈에서 이 명절 이후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절 이후에는 어떤 업종 또는 어떤 테마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2020년도는 이 글로벌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강조드렸어요.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밖에서 이 발생하는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미국과 이란이 한판 붙었죠. 예, 미국과 이란이 한판 붙으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석유주들, 석유 관련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100% 200%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어디서 발생한 것이죠? 글로벌 이슈. 우리나라 밖에서 발생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상승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생충, 방탄소년, 이게 2월 달이거든요. 자, 2월 달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컴백했죠? 우리나라에서 컴백했습니까? 아니죠. 미국에서 컴백을 하면서 DPC라는 종목이 거의 2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이 어디서 상을 받았습니까? 바로 저 아카데미,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상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죠? 상당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바른손 ENA 그런 종목들 단기간에 100% 200% 쭉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미국과 이란이 싸운 거 마찬가지로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도 어떤 이슈입니까?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였단 말이죠. 이 글로벌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슈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까? 어디서 발생했죠? 바로 중국 우한 폐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전 세계 팬데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19도 결국에 이제 글로벌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 시젠 1000% 올라가고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당히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죠. 자, 이때는 언제죠? 이때 이제 4월달, 5월달 이때였는데, 자, 2차 미중 무역 분쟁도 결국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싸운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랑 싸웠죠? 미국과 중국, 이 두 개의 나라가 싸우면서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 머트리얼 이런 종목들 몇 프로씩 올라갔습니까? 100%, 200%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한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작년과 똑같이 또 이제 지소미아네 그걸 또 WTO에 제소했네 마네 이러면서 또 상당히 또 크게 싸웠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남이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미국, 이란, 기생충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라 바로 글로벌 이슈였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나타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글로벌 이슈를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추석 이후에도 어떤 이슈를 보셔야 된다? 바로 이 글로벌 이슈를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추석 이후에 다가올 글로벌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웬걸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 끝나고 미국 대선 관련주를 잡을 것입니까? 아니죠. 미국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확보를 해서 미국 대선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제 이슈가 있으면 이 이슈가 끝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 이슈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슈가 시작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슈가 시작될 그 자락에 이제 매도를 해야 그래야 이제 성공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슈가 시작되고 나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매매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집중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이 미국 대선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건 이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 요거를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자 보면요 11월 미국 대선 보시면 자 48일 남았습니다. 48일 앞두고 트럼프가 처음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자 트럼프가 다시금 바이든의 지지율을 앞질렀거든요. 자 원래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앞지르면서 제가 이제 드렸던 동국 SNC가 150%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트럼프가 이제 역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벌써 지금 치열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선 광고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트럼프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이벤트가 나왔던 이 상승 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미국과 이란이 한판 붙으면서 3거래일 만에 바로 100% 날아갔습니다. 3거래일 만에 100% 날아갔어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벤트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과 이란이 한판 붙으면서 3거래일 만에 87% 올라갔습니다. 자, 3거래일 만에 87%면 상당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죠. 자,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바로 어디서 나왔다? 글로벌에서 나왔다. 전 세계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바른손 어디서 나왔죠? 우리나라 상 받았습니까? 아니죠. 미국에서 상 받으면서 5거래일 만에 227% 급등했죠. 자, 그리고 뭐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 자, 기생충이 어디서 상 받았습니까? 미국에서 상 받으면서 5거래일 만에 250% 급등했습니다. DPC, 방탄소년단 어디서 컴백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컴백 안 했습니다. 미국에서 컴백을 하면서 2거래일 만에 150% 상승하고요. 파미셀, 글로벌 팬데믹 이슈 터지면서 3월 달에 190% 급등하고요. 자, 시젠, 글로벌 팬데믹 이슈. 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글로벌 팬데믹 이슈 터지면서 3월 달에 280% 급등하고요. 자, 유니온,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 챙기면서 14거래 만에 140% 상승하고요. 유니온 머트리얼, 자, 2차 미중 무역 분쟁 14거래 만에 120% 상승합니다.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의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 모나미, 한일 갈등 이슈로 4거래 만에 72%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신성통상 어떻게 올라갔죠? 5거래 만에 5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 전부 다 보시면 다 어떤 이슈죠? 전부 다 글로벌 이벤트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자 미국 대선이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2020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드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다시금 지지율 역전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북한과 매우 빨리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북주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북한 비핵화 협상을 내가 재선했을 때 가장 최우선 과제로 공식화했는데 그럼 대북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공개할 것이냐. 11월 미 대선 관련된 대장주, 그러니까 대북주 중에서 대장주를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남들이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해서 남들 관심 가져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30분에 온라인 무료 방송 거기서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대장주 공개할 것이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종목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시청자분들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확보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포인트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 성공 투자 이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이어질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강의가 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아직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그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극한 종목은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올라간 종목이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방송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목명과 이제 가격 전략이 제시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급등할 종목들 이제 준비를 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곧 시작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아멜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